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가 굉장히 많이 뭉쳐요. 가르마를 하든 시스루 펌을 하든 이 윗부분이 어느 정도 가벼워야지 파마를 했을 때 그 질감 자체도 부드럽게 흘러요. 채원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 고객님 시스루 펌이요. 한 달 전에 파마를 하셨는데 좀 많이 부시시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무거워요, 머리가. 뜨시는 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자연스럽게 볼륨을 주고 앞머리는 지금 곱슬길 때문에 약간 휘어요. 같이 모류 교정해서 진행 한번 할게요. 그러면 오늘 아이롱 펌 하시는 거죠? 네, 아이롱 펌으로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14mm요. 14mm.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발의 두께나 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숱이 좀 많고 모발이 두꺼우시는 분들은 14에서 12mm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두피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명암도 어둡게 나와요. 네. 지금 라인의 기준선은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남자분들 커트할 때 블런트로 자르게 되면은 옆선이 너무 둔탁하게 떨어져서 저는 거의 포인트 커트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먼저 윗부분도 자르는 게 아니라 옆에부터 연결하면서 가는 거네요. 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옆머리 먼저 잘라보고 그리고 위에 기장은 많이 안 건드려요. 나중에 윗부분에서 가운데 모인 코너만 정리해주면 윗머리가 짧아져가지고 붕 뜨는 형상을 막을 수 있어요. 뒷머리는 투블럭으로 들어갑니다. 네. 보니까 윗기장을 많이 살리면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지금 커트. 위에가 좀 짧게 잘려 있어가지고 네. 커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큼 자르냐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또 남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른다의 비중을 본다기보다는 얼마큼 잘라서 얼마큼 남길 것인지. 진짜 좋은 말이다. 탑 부분을 들어 올려서 코너만 좀 정리해드릴게요. 위에는 좀 잘려 있어서 정리할 게 많이 없네요. 굳이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이 없으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정도 길이에서도 시스루 펌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고객님마다 이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떨어뜨렸을 때 앞머리 길이가 어디까지 오고 싶은지 그건 상담 후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채은씨 요즘에 유튜브 보고 손님들이 좀 찾아주신다고 하던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보고서 오늘도 왔다 갔었어요. 오늘도 남자 2분이랑 여성분 1분. 그분들은 머리 뭐하고 가셨어요? 남자분도 2분은 악성곱슬이신데 아이롱 펌으로 에즈펌 하고 가셨고요. 여성분은 볼륨 매직으로 하고 가셨어요. 미국에서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오, 좋다. 채은씨님 보면은 센스 있게 되게 고객님 불편한 걸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일단 길이는 이 정도로 갈게요. 지금 시스루 펌 할 때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렸을 때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윗기장이 내렸을 때 한 이 정도? 까지 오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네. 지금 정도 느낌.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딱 좋은 거네요. 네. 곱슬머리 같은 경우 질감 처리가 겉단까지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잔머리 때문에 더 부시시해 보여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앞머리 가이드라인 빼놓고 그 겉단. 여기가 굉장히 많이 뭉쳐요. 가르마를 하든 시스루 펌을 하든 이 윗부분이 어느 정도 가벼워야지 파마를 했을 때 그 질감 자체도 부드럽게 흘러요. 그래서 틴닝으로 끝선만 정리를 하고 시스루 펌 같은 경우 저는 슬라이싱으로 따로 또 질감을 잡고 있어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펌할 때 항상 이쪽이 많이 뭉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슬라이싱 할 때도 밑에 가이드라인 남겨주고 겉단만 잡아서 무거운 부분만
이렇게 가닥가닥 잘라놓으면은 이렇게 손으로만 훑어도 그 결이 좀 더 살아나요. 방향감을 주는 거네요. 대신 앞머리 가이드라인 꼭 빼놓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감이 많이 잘리거나 아니면 파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면 앞머리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쪽을 슬래싱 주는 거네요. 네, 이게 보니까 펌도 펌이지만 커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파마의 가장 기본은 커트예요. 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좌우돼요. 이제 커트 다 끝났고 연화 들어갈 거예요. 다운펌 바르고 위에 연화 들어갈 거예요. 다운펌 할 때 꼬리비 뒤쪽으로 1mm씩 섹션 나눠가지고 약 바르면 손에 안 묻히고 꼼꼼하게 약 바를 수 있어요. 고객님은 모량이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섹션을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뒤쪽에가 잘 안 눌리게 되면 중간중간 뜬 느낌으로 다운펌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는 그렇게 좀 빼서 왜 누르는 거야? 밑단만 누르게 되면은 뚜껑처럼 윗머리만 떠 보여서 그 경계선을 같이 눌러주면은 다음 펌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아, 우리가 다운펌 하고 나면 너무 막 이렇게 딱딱 경계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경계를 잡을 수 있겠다. 네. 다운 펌이 가장 오래 걸려요. 다운펌 되게 세심하게 하네요. 네, 다운 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분들 옆머리 뜨는 거 싫어서 다운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또 다운펌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상이 오이처럼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뚜껑처럼 윗머리가 뜰 수가 있으니까 다운펌 바르는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운펌 다 발랐고 이제 연화 들어갈 건데 시스루를 하더라도 갈라주는 위치가 있잖아요. 가운데로 가를 수도 있고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으로 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상담을 하고 고객님께서 평소에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여쭤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랑 플러스 지금 고객님은 상대적으로 가마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또 갈라지시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6대4 정도로 갈라지게 들어갈게요. 네. 펌은 연화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다운펌이랑 연화가. 네, 연화 중요하죠. 연화가 반대로 안 나오면 컬도 안 나오고 너무 강하게 나오면 머리가 그만큼 손상되니까 연화 볼 때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연화제를 또 어디까지 터치를 하냐, 얼마나 뿌리 가까이 터치를 하냐에 따라서도 아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윗볼륨은 좀 죽이고 앞볼륨을 살리는 거라서 저는 연화제는 조금 윗부분 좀 가깝게 들어가고요. 반대로 앞머리는 끝에 쪽만 볼륨을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엄청 가깝게 바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뿌리를 살릴 거라서 그루프 하나 껴줄게요. 지금은 내가 볼륨 살릴 부분에 이렇게 그룹으로 또 넣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연화제를 헹구고 나와도 이쪽 볼륨은 또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연화제 다 발랐습니다. 열 처리 10분만 할게요. 이제 테스트 볼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빗질로 테스트 많이 보는데 한 달 전에 파마를 하셨어가지고 머리가 곱슬이었잖아요. 빗질을 해서 일자로 떨어지는지를 봐요. 거의 한 80%, 90% 일자로 떨어지죠. 저는 80%대 한 거예요. 연화를 100%까지 안 봐요. 그러면 다음 시술할 때 그 경계가 과연화가 될 수 있어서 한 80%? 곱슬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 봐요. 다 나왔고 다운펌 테스트도 볼게요. 다운펌 테스트가 가장 쉬워요. 약재를 빗 뒤로 긁어내고 직선으로 그어봤을 때 이 흐름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운펌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왔어요. 이제 머리 헹구면 되겠네요. 땡! 네. 근데 연화만 했는데도 되게 깨끗해졌다. 엄청 차분해졌죠? 네. 이제 아이롱펌 들어가나요? 네. 네. 아이롱펌 할 때 수분은 어느 정도 남겨놓나요? 곱슬 정도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곱슬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분을 20% 정도 날리고 들어가고요. 곱슬이 반대로 심하신 분들은 20%만 남겨놓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 고객님은 곱슬이 엄청 심하신 편은 아니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7, 80% 정도 남기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룹으로 고정해놨던 부분인데 알아서 갈라지죠? 네, 훨씬 느낌이 딱 나오네요. 여기도 우리 가르마 와인딩 하는 것처럼 여기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는 뿌리부터 들어가요. 연화를 잘 보면 이렇게 와인딩 했을 때 엄청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머릿결이 오히려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쵸? 네. 이게 아이롱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롱펌은 곱슬도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더 결과물적으로 윤기도 나고 자연스럽지만 오래가고 탑 부분은 뿌리는 안 살릴 거라서 중간부터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뿌리를 안 살리고 싶은 부분 이렇게 끝에 쪽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연화제 바를 때도 뿌리는 일부러 가깝게 발라서 뿌리를 조금 눌러줬어요. 이렇게 넣고
뺄 때는 빗은 뒤로. 그럼 컬이 이게 뒷방향으로 흘러요. 저는 와인딩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단에서 아랫단 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바로 핀셋 처리를 해요. 근데 댓글 중에 이렇게 했을 때 자국이 남지 않냐고 여쭤보셨는데 악어 핀셋이나 힘이 강하지 않은 집게를 쓰면 따로 자국은 안 남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롱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빠르게 와인딩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집게 때문에 자국이 생길 거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악어 핀셋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한. 네, 이거나 뭐 일자 핀셋 같은 걸로 지금 보면 시스루펌 할 때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뿌리부터 와인딩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볼륨을 끝선에 흐름만 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아래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롱 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네, 방향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뜸의 시간에 따라서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앞머리는 3등분으로 한다면 중간부터 들어가고요. 가르마 부분은 뿌리부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끝에 위주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와인딩 다 끝났고 샴푸실에서 누워서 중화할게요. 네, 지금 헹구고 나왔습니다. 머리 잘 나왔나요? 네, 엄청 잘 나왔어요. 손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려서 털어 말린 다음에 윗부분이 볼륨이 살 수 있게 이 윗부분만 뒤로 슝 하고 넘겨서 말리면 끝나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손질하실 때 제품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털에만 말리시는 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머리라 보면 돼요. 좋다. 손질 못하는 사람들 되게 편하겠어요. 네, 손질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선풍기로 말려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머리 한번 말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다 말렸습니다. 다 말리기만 했고 그냥 털어서 말리기만 했어요. 하고 에센스 앞머리 쪽은 얼굴에 유분감이 있으니까 겉단만 살짝 쓸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끝나요. 고객님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나올까요? 네, 무조건이요. 시스루펌 손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머리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시스루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머리인 것 같아요. 이 머리는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손질하기 좀 어렵거나 못하거나 그리고 잘 안 하시는 분들 왁스나 이런 제품 같은 거 안 바르시는 분들 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곱슬머리신 분들이나 볼륨이 금방 죽는데 또 컬이 센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지환 시장님은 남자 머리 진짜 손질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